When it feels like I've been fading to the background. Don't leave my room for like a week. Don't wanna go out. But 안녕하세요. 희귀식물 카페를 운영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최윤정이라고 합니다. have the highs without the letdowns. I overcomplicate. I underestimate. 희귀식물은 이제 보통 돌연변이가 일어난 개체이기 때문에 잎이 하얗게 되거나 흩어진 그런 무늬가 있거나 아니면 줄기의 색깔이 있거나 잎맥이 좀 특별하게 생겨서 이제 누구라도 보면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That feeling, there's something about that feeling. 출근해서 이 식물들을 하나하나 돌보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제 많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이제 또 밤사이에 조금 더 자란 아이들을 이제 확인할 때 많이 기쁘고 성취감 같은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House. And it ain't sadness why these tears keep falling down now. I know I'm not alone. 이렇게 그린그린한 곳에서 삶의 행복을 그리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의 동해인 식물 카페 대표이자 또 수필가로도 활동 중이신 최윤정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여기가 우리 작가님만의 공간인 거죠? 네. 여기 주인. 네. 이 초록색이 이제 보통 눈에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들어올 때부터 눈도 시원해지는 것 같고 뭔가 내 몸 안에 있던 것들이 다 치유가 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까지 네, 네. 들더라고요. 요즘 뭐 불멍도 하고 물멍도 사람들 좋아하는데 여기는 완전 풀멍 맛집인 것 같아요. 네. 작가님도 풀멍 즐기세요? 네. 하루 종일 풀멍하려고 이제 음. 이렇게 가게를 차렸어요. 아, 네. 본인이 풀멍하려고? 네, 원래는 집안에서만 혼자만 즐기고 있었는데 네. 이제 식물이 늘어나니까 공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 예쁜 걸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보고 즐기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예쁜 거는 다 같이 봐야죠. 네,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뭐 전국적으로도 이런 식물 카페도 요즘은 워낙 많고요. 네, 뭐 식물을 판매하는 화원, 꽃집도 워낙 많은데 이곳은 뭔가 제가 들어올 때부터도 좀 분위기가 남다르긴 해요. 여기는 좀 어떤 특별한 식물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곳인지. 네, 여기는 이제 저희 이 같은 취미 즐기는 사람들끼리 이제 희귀 식물이라고 불리는 식물들만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제 희귀 식물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흔히 볼 수 없고 희귀한 식물들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꽃을 좀 많이 키우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여기 오면 처음 보는 식물이 너무 많다. 이렇게 다 일일이 이름 여쭤보시고 그렇게 이제 구경하시고 이제 작은 거 하나 사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냥 식물이 아니라 희귀 식물들을 네. 취급하는 곳. 네네. 이야. 아니 근데 희귀 식물 흔치 않은 거라고 아까 설명을 네. 해주셨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게 희귀 식물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식물도 다른 물건들처럼 많이 이렇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네. 이제 얘네들은 대체로 수입이 안 되는 잘안 아이들이고요. 되는. 네, 아예 금지가 됐거나 굉장히 까다롭거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금지되거나 까다로워지기 전에 들어와서 이제 키우고 있던 것들을 아름아름으로 나눠서 키우다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키우게 됐고 저보다 더 오래 많이 키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잎 하나를 얻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희귀식물 할 때는 누가 이런 걸 키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도 제가 그거를 가지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힘들었어요. 아무한테나 무턱대고 나 이거 한 입만 줄 수 없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 그 정도로 귀해서 네네. 제가 평소에 보던 식물들하고는 모습 자체가 너무 달라요. 네. 너무 생소한 모습들인데 네. 정상적인 식물이 맞아요? 네, 정상적인 식물인데 네. 돌연변이. 아, 돌연변이. 네네. 돌연변이인데 그 돌연변이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그 연속성으로 계속해서 그 돌연변이적인 이제 특징이 발현이 될 때 이제 무늬가 고정이 됐다라고 하고 이제 얘는 그 고정된 개체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요. 우연히 한 잎이 이제 돌연변이로 났지만 다음 잎부터는 정상적으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가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가장 이제 대표적인 희귀 식물은 알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몬스테라 종류 중에 하나이고 돌연변이가 나서 이제 흰 무늬가 잎에 나오게 된 식물인데요. 하얀 무늬를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아름답게 내기 위해서는 빛도 조절해줘야 되고요, 물도 조절을 해줘야 되고요, 비료를 주는 것에도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무늬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이미 이 아이가 어떤 무늬로 자랄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 차이인데 저는 이제 이미 어떤 무늬는 이제 전반적으로 결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조금 더 잘 발현되게 도와주는 역할이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빛을 조금 더 조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비료를 줌에 있어서 성분을 조금 분석을 하고요. 질소 같은 것은 가급적 주지 않고 질소가 이제 배제된 다른 쪽의 성분으로 구성이 된 그런 비료들을 주고 있고요. 이제 대부분 비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저는. 다만 이제 조금 무늬를 발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하면 이제 햇빛을 조금 더 쬐게 한다던가 아니면 질소 성분이 배제된 비료를 이제 투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질소 성분은 광합성 작용을 돕기 때문에 좀 더 초록색이 나는 그런 엽록소를 좀 더 활성화시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보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무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소 비료를 많이 주면 초록색의 면적이 넓어져서 흰 무늬가 결국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질소 비료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알보가 아예 초록색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급적 이제 좋지 않다는 건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질소 성분은 빼고 나머지 성분으로만 이제 구성된 비료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폴리포디오이데스라고 하는 필로덴드론 종류가 있는데 이제 이름이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그냥 폴라포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저 아이가 같은 계열의 개체 중에서 가장 조금 비싼 축에 속하거든요. 조금 하위 계열부터 중간 상위 계열이 있는데요.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뭐 다른 부분은 크게 작용하는 게 없고 그냥 보기에 예쁘고 인기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우면 누구든지 키우고 싶어하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비해서 번식이 그렇게 쉽거나 용이하지 않아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토톰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토톰은 좀 더 남성적이고 와일드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폴라포는 좀 더 여리여리하고 여성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폴라포를 보면 키우던 토톰을 다 이제 처분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식물이고 실제로 보시면 그런 의견에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 희귀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변이를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변이로 생겨난 돌연변이의 종류인데 그렇다면 뭐 아무나 다 이렇게 가치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모양들이 또 다 다르잖아요. 네네. 이렇게 뭐 이렇게 얼룩덜룩한 것도 모양들이 다 다른데 어떤 모양이나 무늬를 가진 희귀 식물들이 그 가치를 좀 높이 평가를 받고 사람들이 찾고 그렇게 되나요? 가장 쉽게 설명드리려면 그냥 보기에 예쁘면 네. 일단은 예뻐야. 네네. 그 네. 예뻐서 사람들이 많이 갖고 네. 싶어 할수록 네네. 가치가 올라간다. 네네. 예쁘고 그 예쁨이 유지되는 게 힘들수록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쁜데 뭔가 까다로워. 네. 얘는 예쁜데 막 얘가 까탈스럽고 네네. 막 좀 그래. 그런 애들이 비싸군요. 네네. 예쁘고 예쁜데 막 자라고 착하고 이러면 예, 좀 매력이 덜하고. 네. 예쁘고 번식을 했을 때 다 예쁠 확률이 적고 네. 네. 지금 한 잎이 예쁜데 그 다음 잎이 또 예쁠 확률이 낮고 그런 아이일수록 또 번식을 했는데 잘 살기 힘든 아이일수록
이게 그렇게 귀하게 태어나신 네. 몸들이라 비싸죠. 네, 가격이 좀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해요? 보통 잎이 한 두세 장 되면 네. 한 달 월급 정도? 네. 월급이요? 네, 그냥 기백만 원? 네, 지방 기준으로 서울 이렇게 대기업 말고요. 그냥 작은 회사 월급 정도 됩니다. 잎이 두세 개 달린 게 네, 네. 물론 이제 식물마다 다 차이는 네. 있겠지만 그럼 잎이 많이 달릴수록 비싼 건가요? 네, 잎 한 장당 얼마 이렇게 계산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요즘 뭐 식물 재테크라는 얘기들도 있고 네. 어떤 희귀종들은 뭐 식물계의 비트코인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연사에 하도 가격이 네, 많이 네. 뛰어서 좀 과장된 얘기 아닌가라고 했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네요. 네, 네, 네. 얘가 지금 작년 이맘때 기준으로 정확히 네. 2배가 올랐어요. 정확히 제가 2배로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예, 시장 경제 흐름상. 우리 네. 스태프들이 지금 다들 아쉬워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네. 이러면서. 근데 그때도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다들 그 이전 해 가격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내릴 거다. 내리면 그때 사야지 하고 구경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후회하고 계시겠죠. 그러게요, 진짜. 네. 재밌습니다, 정말. 요즘 뭐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찾는다는 얘기니까. 네, 요즘 희귀식물이 방송 매체에서 좀 나오기도 하고 연예인이 키우기도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요. 언론에 나오면서 관심이 많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요즘엔 다 이제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식테크라고 해서 이쪽으로 접근하시는 말입니다.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여기 있는 희귀식물들 제가 봐도 다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나도 한번 키워봐야지 하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입문자들,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오면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도 몰라요. 네. 어떻게 고르면 돼요? 이제 뭐 차 한 잔 드시면서 이제 천천히 훑어보시다가 가장 마음을 사로잡는 아이를 고르시면 되세요. 네. 그냥 마음이 이끄는 대로. 네네, 가장 마음에 들고 예쁜 아이를 어. 고르시면 이제 적절하게 저희가 키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어렵지 않네요. 네, 그냥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왠지 쟤랑 나랑 통했어. 네네. 이런 애들로 네네. 딱 고르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고르고 나면 초보니까 이제 케어하는 방법을 잘 모를 텐데 그런 부분들도 작가님께서 꼼꼼하게 잘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집에 어떤 식물을 키우고 계신지 아니면 이 식물을 처음 키우시는 건지 여쭤보고요. 이제 어느 정도 식물을 키우고 계신지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케어하시는 그 수준에 맞게 이제 관리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요즘 희귀 식물들도 관심들이 많은데 특히 그 반려식물 네. 열풍이 대단해요, 진짜. 제 주변에도 보면은 꽤 있고 BTS도 네. 반려식물 키운다고 SNS에 올려서 또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 요즘은 식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애기한테 물시 좀 들러가야 된다고 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 거 제가 참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일을 하시니까요 더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확실히 요즘 좀 관심들이 많나요? 반려식물에? 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그맣게 이제 가져가셨다가 너무 이 식물한테 위안을 많이 얻으셔서 이제 그 식물에 다른 친구를 만들어 주려고 네, 오시는 분도 있고요. 네. 식물을 케어하면 이제 그냥 생각만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키워보시면 이제 많은 느끼는 행복감이 굉장히 커요. 그렇군요. 네. 요즘 들어서 그 반려식물 인구가 꽤 많이 늘어가지고 보니까 무슨 식물 재배기도 네. 대기업에서도 많이들 만들고 네네. 있고 뭐 식물 병원도 있고 식물 호텔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네. 요즘 들어서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작가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식물에 푹 빠지신 거예요? 제가 성인이 돼서부터 계속해서 저희 집에는 화초들이 늘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아주 어릴 때 이제 조경회사에 좀 단연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인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인의 꽃집에서 또 몇 년 동안 거의 일을 하셨었어요? 밥 같이 먹으면서 많은 것을 거기서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배우고 이제 옛날에 뭐 그 동호회 활동을 또 좀 오래 했었어요. 식물 동호회? 네네.
SNS 그 인터넷에 네네. 카페 같은 데서 개설된 그런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인 그 동호회인데, 있죠. 네, 그때 당시에는 그 카페가 그래도 아주 회원수가 많은 카페였고 거기서 이제 식물 이름 물어보는 게시판에서 네. 답변 달고 야. 밤낮 없이 남들보다 네. 조금 더 빨리 내가 답을 달아주기 위해서 잠을 아껴가면서 그 게시판을 계속해서 새로 고침하고, 네, 겨울에는 이렇게 황량하고 나뭇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나뭇가지 사진만으로도 제가 이름을 꽃 같은 거 사진 찍어도 그 네. 이름을 말씀해 드리고, 이렇게 잎 한 장을 찍어서 올려도 어떤 나무고 얘는 봄이 되면 무슨 색깔의 꽃이 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달고 했어요. 야, 이거는 뭐 전문가도 보통 전문가가 아닌데요. 조경회사에 있으면 한겨울에 이렇게 잎이 다 떨어진 나뭇가지만 봐도 무슨 나무인지 다 알게 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애정이 크셨군요. 네, 아주 그렇게 하면서 또 제가 모르는 식물이 올라오면, 아니 내가 모르는 게 내가 있다니, 모르는 게 있다니? 네, 웹서핑을 몇 시간씩 해서 그 식물, 끝까지 알아내고. 네, 제가 모른다면 다른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안 달린 상태로 계속 있거든요. 내가 먼저 답변 달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공부하고. 네, 웹서핑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아주 그게 제 삶의 큰 즐거움이었어요. 작가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눈에서 레이저가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밤중에 뭐 이렇게 동틀 때까지 답변 달다가 눈 뜨고 집 앞에 있는 꽃집에 이제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거기 있는 식물들이 다 뭔지 알겠고, 이제 손님이 와서 이렇게 네. 물어보면 그 꽃집 주인 언니보다 먼저 가서 이건 어떤 거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잘 크고요. 뭐 그렇게 오지랖을 떨었던 몇 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야, 근데 어쨌거나 취미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거의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갖고 계시고 이게 취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거의 사업장을 차리셨어요. 네. 아니 그거는 진짜 용기가 좀 필요한 일인데다가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희귀식물이 보통 비싼 몸들이 아닌데 이 정도로 하려면 초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겠는데요? 제가 지금은 조금 많이 확장된 상태고요. 네. 처음 이제 옆 동네에서 가게를 차려서 나왔을 때는 경주 기준으로 아파트 한 채 정도 비용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 한 채요? 제가 한 채? 네, 돈이 모자라서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다 팔았습니다. 남편분이 조금 화내지 않으셨나요? 그게 이상해요. 왜요? 처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찬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제 네. 남편이 원래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것 좀 어떤 일 하셨는데요? 건설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비싼 장비들 좀 팔면 네? 팔면 네? 남아 있는 할부금을 갚고 얼마쯤 남느냐 물어봤더니 뭐 얼마가 남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한 서너 대 팔아서 날 주면 안 아이고. 되냐고 아이고 머리야. 했더니 처음에는 뭐 어떻게 좀 됐냐 이렇게 그렇게 제가 들어도 그래요. 반응을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생각을 했나 봐요.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자신 있냐 이래서 네. 아유, 자신 있지. 저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정리해서 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은 저보다 더 빠져서 지금 자기 하는 일을 거의 이렇게, 놓으셨어요? 네, 거의 놓고 지금 여기서 분갈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알바생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Oh yeah, yeah, yeah. 사실 그때 우리 이제 막내 이제 놓고 임신하고 놓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가지고 이래 약간 산후 우울증기도 약간 있었고, 그냥 제 느낌에 그냥 또 집사람이 애들이랑 너무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자기 글도 잘 못 써지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래 웹 서핑한 거를 보여주면서 요거를 하나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는 그냥 하나 사줬어요. 하나 사주고 선물로 하나 사줬는데
한 달쯤 있다가 이거를 5개를 사달래요. 처음 이제 식물에 대한 상식은 그냥 이제 뭐 채소 같이 이제 뭐 토마토, 상추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일반 화원에 있는 것들 못 먹는 거,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뭐 관심도 없었고 제가 하는 일하고는 전혀 상반된 일이었기 때문에 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제 집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하고 싶어 하니까 그냥 이제 처음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건설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건설업도 제가 이제 중장비 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중장비도 이제 보통 이게 단가가 뭐 적은 편이 아닌데, 그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 금액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15톤 덤프를 한 대 팔았어요. 그나마 이제 가격대가 조금 낮은. 그래서 그거를 팔고 그 다음에 이제 25톤 덤프를 팔게 됐어요. 그 25톤 덤프를 2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크레인까지 제가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식물을 조금씩 더 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지내온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 이제 제가 건설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집사람은 그냥 이제 식물이 좋고, 이래 식물을 그냥 다른 이유 없이 식물이 좋아서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래 여태껏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당시 건설업은 이제 사양 산업이었고, 그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희귀식물이라는 자체가 저한테는 이렇게 되게 사업적인 메리트로 어느 순간 다가온 것 같아요. 그 시점에. 그래서 이제 집사람을 조금씩 전폭 지원을 하게 된 거죠.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ll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t long last, love has arrived. 뭐 우리 작가님은 그렇다 치고 남편분까지 이제는 푹 빠지신 이 반려식물, 도대체 이 매력이 뭘까요? 식물은 자라는 게 이렇게 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행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그런 주기로 매번 새 잎을 뽑아내고 이제 그 말려 있는 새 잎이 어떤 모습으로 펴질지 기대감도 있고요. 새 잎의 모습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이 아이를 그동안 잘 돌봤는지 이게 보상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좋고, 또 동물보다는 이제 다 수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명이 있는데 반려동물도 나이가 다 되면 또 아프거나 해서 죽을 수도 있고 한데, 그 동물이 죽는 것보다 이제 식물을 이제 뭐 실수든 어쨌든 죽었을 때 그런 오는 심적인 충격이 조금 더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마지막까지 생각했을 때 부담감이 적고, 이제 키우는 동안 손 씻고, 또 식물은 또 사람을 기다려 주거든요. 그런 점이 반려식물로서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덜 힘들게 하는. 네. 근데 식물들이 또 갖고 있는 그런 매력들이 또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보기에도 예쁘기는 하지만, 왜 우리가 집에 요즘 뭐 플랜테리어라는 네. 말도 쓰잖아요. 식물로 이렇게 집을 꾸미는 이런 네네. 것들도 참 많이 하시고, 실제로 식물이 왜 집에 하나만 들어와 있어도 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공기도 네.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러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식물 키우는 거 너무 어렵다, 내 손에만 들어왔다 하면은 다 죽어나간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식물을 잘 키우는 노하우,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만 부탁을 드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적당한 무관심. 무관심. 네. 관심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 너무 예뻐서 이제 너무 예뻐서 만지고 싶고 매일매일 물 주고 싶고 그래서 죽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아, 그래요? 네, 의외로 식물은 물을 자주 먹지 않아요. 물을 자주 줘야 잘 자라는 거 아닌가요? 뭐 꽃이 피거나 아니면 굉장히 물을 좋아하는 극히 소수의 식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주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관수하는 걸로도 충분하고요. 네,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너무 자리를 자주 옮겨줘서 이제 한 자리에 적응을 못하고 몸살을 하다가 또 몸살을 하는 게 보이니까 키우는 분들이 뽑아서 또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얘가 지금 나의 손길이 필요할 때이다 이런 거를 저는 봐도 모를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알죠? 물을 줘야 할 때인지 나의 손길이 필요할 때인지를 어떻게 알죠? 보통 이렇게 보면 다 맨날 똑같은 것 같아도 조금 우울해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조금 잎이 처져 있거나 예를 들어 선반에서 잎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얘가 저 때는 요 책장 선까지 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 선보다 잎이 더 내려와 있지? 그건 시든 거거든요. 이렇게 늘 이렇게 평소보다 조금 처져 있으면. 네네, 무관심이라는 게 지켜는 보되 건들지 말라는 것이지 어디 구석에 방치하고 쳐다도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오며 가며 보긴 해야겠죠. 네. 얘기 들을수록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켜만 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개입을 해야 될지. 그래서 잎이 평소보다 많이 처졌다. 아니면 저 아이가 원래 저렇게까지 노란색은 아니었는데 왜 잎이 점점 노랗게 변해가지? 그럴 때는 가까이 가서 이제 한번 흙을 뭐 약간 뒤적거려 본다든지 아니면 뭐 물 줄 때를 놓친 건지 한번 아니면 잎 뒷면에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 정도 살펴보시면 대부분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물 자주 주지 말라고 아까 강조를 하셔서요. 네. 얘가 물을 마실 때가 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 처음에 이제 어딘가에서 사왔거나 아니면 새롭게 분갈이를 했거나 하면 이제 분갈이를 새로 하면 기본적으로 물을 흠뻑 주는 게 상식이거든요. 네. 다육식물이나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에 물이 닿으면 이제 물러질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분갈이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물을 주는 게 그 정석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초록색 잎이 있는 식물들은 분갈이를 하면 즉시 물을 흠뻑 주는 게 그 원칙인데 물을 한번 주고 난 다음에 얘가 얼마나 견디는지 시들 때까지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죽지 않아요. 시들어도 이게 시든 건 목이 마르다는 표시인 거지 나 이제 죽을 거야라는 표시는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걔가 그 이제 화분 같은 식물이어도 화분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시드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 흙이 마르는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얘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시들한지 열흘 만에 시들한지 지켜보시다가 그 시점이 물 주는 시점이고 만약에 그 아이가 열흘 만에 시들었으면 앞으로 걔는 열흘 만에 열흘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분갈이를 해서 조금 더 큰 화분으로 옮기면 그 주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간단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까다로운 작업인 것 같아요. 무관심하지만 사실은 늘 지켜보고 네. 있어야 되고 작은 변화 같은 것도 금방금방 캐치를 해서 네. 내 손길이 필요할 때는 또 도움을 줘야 되고. 이야, 왜 그런 얘기들 제가 기사로 많이 봤었는데 식물들도 감정이 있어서 아까 우울하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식물들도 감정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주고 뭐 칭찬을 많이 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좋은 음악 들려주고 하면 더 잘 자라고 뭐 예쁘게 자란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런 걸 느끼세요? 네. 근데 그게 다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네네. 예뻐하고 관심을 주면 그만큼 이 아이가 뭘 필요한지 그거를 제때 찾아낼 수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물도 주고 바람도 쐬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잘 자라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식물들도 그렇게 감정이 있고 사람과 교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게 감동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작가님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안 했었는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역시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시고 감각이 다른 사람들보다 매우 발달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작가도 그냥 작가가 아니시던데요. 등단 작가시던데. 뭐 등단은 누구나 이제 글 쓰는데 마음 있으시면 이제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 누구나는 거라서. 아니에요. 너무 지금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최연소로 예, 등단하셨잖아요. 그때 당시 지금은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제 수필이라는 장르에서는 제가 신춘문예로 등단한 그러게요. 사람 치고는 제일 어렸던 것 몇 같아요. 살 때? 32살. 아, 32살에 이미 신춘문예에 최연소로 등단을 하시고 Picture perfect, you don't need no filter. Go just make 'em drop dead, you a killer. Shower you with all my attention. Yeah, these are 저는 원래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릴 때부터 제가 그 소설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유년 시절을 쭉 자랐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서 하고 있는 문화 강좌 같은 걸 들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시하고 수필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수필 수업이 있었는데 그걸 몇 번 이제 듣고 소설보다는 분량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써보자 하는 마음으로 썼는데 때마침 이제 공모 기간하고 겹쳐서 거기 내봤던 것이고 사실 당선될 줄 모르고 냈기 때문에 얼떨결에 수필가가 되어서 계속 수필을 쓰고 있습니다. 흉터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키우던 그 고양이 때문에 머리에 이제 버짐이라는 피부병이 생겨서 이제 병원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랑 병원 갔다가 집에 와 보니까 아버지가 이사를 가고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9살이었는데 굉장히 충격이었고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형제가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 저 셋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이제 저희를 두고 사라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이제 계속 기억에 남아있고 지금은 그게 뭐 저한테 어떤 상처나 아픔이진 않는데 그냥 하나의 그 장면으로 남아있는 그런 과거의 일인데 이제 그거를 글로 한번 쓰고 내 마음에서 이제 넘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get your own bread. Heart full of equity, you're an asset. Make sure that you don't need no mentions. Yeah, these are my. 식물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런 흉터도 치유가 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 제 짐작이 맞습니까? 약간의 역할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수필 흉터가 네.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다면서요? 아, 네. 제가 그 한참 글 공부할 때는 이렇게 교과서에 자기 글이 등재된 분들 강의를 네. 이제 찾아가서 듣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니 내가 이제 그런 레벨이 됐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 생각을 잠깐 이제 오만하게 했었죠. 사람이 재주를 하나만 갖기도 쉽지가 않은데 식물을 키우는데도 이렇게 탁월한 재능을 갖고 계시고 글은 뭐 이미 사회에서 인정을 받은 등단 작가의 국어 교과서에 글이 실리기까지 하신 대단하신 작가신데 앞으로의 길이 그래서 더 고민되실 것 같아요. 잘하는 게 워낙 많아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작가로서의 재능도 버리긴 너무 아까운데요. 등단 연수에 비해서 이제 책이 없어서 네. 이제 선배님들한테 많이 이제 혼이 가끔 나거든요. 네. 왜 책 안 내냐고. 네, 보통 한 3, 4년 되면은 첫 이제 자기 모아서 내죠. 예, 자기 책이 나오는데 벌써 뭐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기대에 부응하려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올해나 내년 안에 작품집 하나 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가까운 계획은 네. 그거고요. 이제 장기적인 계획은 이제 계속 이제 이거를 남편하고 같이 네, 사이좋게 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레벨의 작가가 죽기 전에 되는 게 야, 작가로서도 욕심이 많으시고 식물들도 포기는 절대 못 하겠고 평생 내가 데리고 살아야겠고. 그렇죠.
욕심이 너무 멋있어요. 작가님 식물 키우시는 분이어서 굉장히 조용하시고 그러신 줄 알았어요. 말도 없으시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이야기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종종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I'll be honest, babe, I still dance around it. Love the way it tasted when the summer started. I thought it never fazed me, but I'm all surrounded.